이번 시간에는 논리전개 방식 중에서 정의에 해당하는 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정의는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해에 나오는 정의는 주로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 명시적 정의. 이것은 사전적 정의처럼 개념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둘째, 암묵적 정의. 이것은 문맥 속에서 간접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거죠. 네이버 카페 마이누에 독해 중급 12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문법적인 분석과 어휘 정리를 해놓았죠. 여러분은 이 예제를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예습했을 때 학습 효과가 10배 정도 높아집니다. 첫 문장을 봅시다. 역사는 인간의 오랜 투쟁이다. 이성을 발휘함으로써 환경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응하려는 투쟁. 작가는 역사란 이성을 바탕으로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려는 노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핵심어는 history. 주제는 역사란 무엇인가? 뒤에 나올 내용은 계속해서 역사의 정의를 내리지 않을까요? 문제를 봅시다. 첫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이 비어 있으면 대개 주제를 묻는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번, 과거, 현재, 미래는 역사의 끝없는 사슬 속에서 함께 연결되어 있다. 2번, 과거에 대한 객관적 해석은 역사의 필수 기능이다. 3번, 과거에 관한 기록은 미래 세대를 위한 보존을 위해 시작된다. 4번, 미래는 현대인의 해석에 열쇠를 제공한다. 5번, 현재는 과거와 미래 사이의 상상의 경계선으로서 개념적 존재를 갖는다. 정답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두괄식이 아니라는 말이죠. 첫 문장은 주제문이 아니라 역사란 무엇인가 설명하기 위한 도입부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어있는 마지막 문장이 주제겠죠. 계속 읽어봅시다. 그러나 현대는 혁명적인 방식으로 그 투쟁의 폭을 넓혔다. 현대에 들어와서 역사의식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이제 인간은 이해하고 그에 대응하려 시도하고 있다. 환경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해하고 대응하려고. 이것이 소위 이성의 새로운 차원을 더했고 역사의 새로운 차원을 더했다. 과거의 역사는 주로 주어진 환경을 대상으로 했으나 현대에 들어와서는 주로 인간의 이성을 다루게 됐다는 말이군요. 현대는 모든 시대 중에서 가장 역사지향적이다. 현대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는 말입니다. 현대인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자기의식적이고 따라서 역사에 대해 의식적이다. 자의식과 역사의식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가 자신이 나온 황혼 속을 열심히 되돌아보는 것은 그 희미한 빛이 어둠을 밝혀주기를 바라는 희망에서 나온 것이고 그가 들어가고 있는 어둠을 역으로 앞에 놓인 길에 대한 열망과 불안이 그 뒤에 놓인 것에 관한 통찰력을 재촉한다. 여기서 황혼은 과거를, 어둠은 미래를 비유한 말이죠. 희미한 빛은 역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현대인이 역사를 되돌아보는 건 미래를 알고 싶은 열망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핵심어는 history. 주제는 역사의 정의와 기능. 문제를 봅시다.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번, 과거, 현재, 미래는 역사의 끝없는 사슬 속에서 함께 연결되어 있다. 이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앞 문장이 단서죠. 현대인은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미래를 알아내려 하므로 과거, 현재, 미래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2번, 과거에 관한 객관적 해석은 역사의 필수 기능이다. 이건 본문에 없는 내용입니다. 3번, 과거에 관한 기록은 미래 세대를 위한 보존을 위해 시작된다. 이것도 본문에 없는 내용입니다. 4번,
미래는 현대인의 해석에 열쇠를 제공한다. 미래가 아니라 과거, 즉 역사라고 해야 맞습니다. 5번, 현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상상의 경계선으로서 개념적 존재를 갖는다. 이건 본문에 없는 내용입니다. 괜히 말만 어렵게 써놨군요. 정답은 1번. 영국 사학자 에드워드 헨리 칸은 1961년에 발표한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의 정의를 내렸죠. 그에 따르면 역사란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이자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군사정권 하에서 이 책을 읽은 시민들을 경찰이 연행하여 반쯤 죽을 때까지 고문했으며 검사는 빨갱이라는 이유로 기소했고 판사는 검사의 기소 이유를 인정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이 책을 읽어보기라도 한 걸까요? 이것으로 인트로와 더불어 12강에 걸친 독해 중급 강의를 끝마치겠습니다. 독해 중급편에서는 인과, 예시, 대조, 정의라는 논리전개 방식을 가지고 지문을 공략하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첫 문장의 핵심어는 나와 있지만 주제는 나오지 않는 미괄식이나 중괄식 지문을 다뤘습니다. 다음에 이어질 독해 상급 편에서도 똑같은 논리전개 방식을 가지고 지문을 공략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다만 독해 상급에서는 첫 문장에 핵심어도 없고 주제도 나오지 않는 가장 까다로운 지문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재생 목록을 클릭해보면 전체 커리큘럼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